인테리어 필름 시공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추천하시는 필름지가 있으실지. 필름지 KCC죠. KCC가 좋은 건 하나는 접착력이 좀 강해요. KCC가 항공관이나 건설 쪽에 되게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도 너무 좋고 한데 아직 소비자 쪽에서 많이 유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보 입장에서 KCC 제품을 쓴다면 확실히 좀 잘 붙으니까 하자율이나 그런 게 적지 않을까요? 비싸지 않나요? 아닙니다. 더 저렴합니다. 방염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30%나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계에서는 아는 사실이긴 한데 작년에 방염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때 유일하게 올리지 않았던 브랜드가 KCC였습니다. 그래서 방염이 타 브랜드보다 저렴하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이제 비방염 시장인데 비방염도 다른 브랜드와 똑같습니다. 필름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필름 브랜드가 어떻게 될까요?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랑 좀 달라요. 상공관이나 좀 큰 공사건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원단들이 많이 나가고 대기업 원단이라고 하면 LX 그리고 현대 LNC, KC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거 쪽에서도 지금 도어 회사인 영림, 예림, 한솔 이런 브랜드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님께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사실 비슷해졌어요. 모든 브랜드의 필름의 접착력이라든지 제품의 그 우수한 부분들이 비슷해졌어요. 요즘에 인테리어 트렌드가 도어랑 벽체랑 일관성 있게 만드는 인테리어가 유행이다 보니 아무래도 도어 회사 쪽에서의 인테리어 필름 브랜드가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서 주거 시장은 좀 좌우된다. 현장에 나갔을 때 네. 좋지 않은 현장들이 있잖아요. 수강생분들이 그런 현장들을 구별해서 나갈 수 있는 팁이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현장은 나한테 좋게 얘기해주고 돈도 좀 빨리 올려주고 집에도 좀 빨리 가게 해주고 뭐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초보 입장이잖아요. 안 좋은 팀을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계속 천사인 팀만 만났어요. 그러면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요. 약간 군대 같아요. 진짜 힘들어 봐야 아 이게 진짜 힘든 거였구나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그런 선배들은 잘은 없는데 쓴소리를 듣더라도 이유가 있는 쓴소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쓴소리도 받겠다라는 그런 초보적인 마인드 그거는 굉장히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인테리어 필름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돈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만약에 수강생분들이 현장에 갔는데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은 뭐 전화해야죠. 수강생분들이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좀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수료 후에도 저와 관계가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 업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분이 지인으로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잘났다 이것보다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갔는데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쫄아요. 이거 원래 이런 건가?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되나? 아무리 초보라도 요구할 건 요구해야죠. 기술의 부족함이 있어도 노동의 대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섭외하는 거잖아요. 기술자의 시간만 비싼가요? 초보자의 시간도 귀한 겁니다. 제가 아카데미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30만 원 받는다면 그 페이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가치는 억이라고. 제발 8시에서 5시까지의 그 페이를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꼭 생각하시면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술력이 현장에서 10년, 20년 계신 시공자분들보다는 못하잖아요. 근데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초보인 기술을 가졌는데 조금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었으면 벌써 그 10년차, 20년차는 다 사업했어요. 지금 오신 그 초보자 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돈 다 벌어갔을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문제는 시공 사업이잖아요. 시공 사업을 완벽하게 해야겠지. 그럼 시공의 능력치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고객과의 신뢰가 올라갈 거고 사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능력치가 없다? 자기가 시공의 능력치를 갖추고 싶다? 그러면 단단하게 가십시오. 단단하게 가되 그게 1년인 사람이 있고 2년인 사람이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시공의 능력치를 자기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의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그 정도로 준비가 됐다, 그럼 빨리 시공사업 하셔야죠. 아니면 일당으로서 페이를 빨리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5시간을 뛰어요. 근데 누구는 3시간을 뛰어요. 근데 내가 1년 만에 2시간 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선수급 돈을 받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저기 어떤 아저씨가 20년 된 기공이에요. 샤시를 하나 붙이는데 몇천 번을 붙였을 겁니까? 그 능력치를 이기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다. 경험과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돈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도 겪으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처럼 인테리어 필름 시공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표님만의 팁이 있다면? 일단 빨리 기술자가 돼야죠. 기술이 없는데 시공 사업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섭외 능력치가 있다? 그럼 진짜 빨리 시작하겠죠. 근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시합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술의 능력을 빨리 키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공이잖아요. 시술로 승부를 거는 건데 시공 기술이 약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 2년, 3년 정도 하면 그때 내가 이제 시공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벤 늦었어요. 자, 우리가 블로그를 하나 하는데 완전 초보예요. 근데 내일 현장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블로그를 쓸 것을 관심 두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블로그 써야 되니까. 블로그를 하면 내가 일기 쓰듯이 써도 그 기술이 향상된다는 거죠. 아무리 초보라도 그걸 1년 동안 써봐요. 시공 전문 기술의 용어 자체도 빠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초보일 때 이 현장에 들어가는 원단 넘버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붙이지도 않을 텐데, 밑작업만 시킬 텐데. 근데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3년 된 사람과 이제 블로그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공 사업을 빠르게 어떤 돈을 벌고 싶다면 초보일 때 많은 능력치를 위해서 많이 도전을 하시라. 내가 앞으로 시공 사업에 목표가 있다면 사업할 때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 행위를 해야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